오늘은 저희 박준영 세무사님 모시고 사업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관련된 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거래처 대표님 소개로 온 성수동에서 세무법인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 신화 대표 세무사 박준영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진짜 초창기부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좀 꼭 모시고 정말 중요한 세무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박준영 세무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할까요? 이 채널에 주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초기 창업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제가 막 어려운 세무 내용들을 계속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운영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운영하셔야 될지 세금적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는 자리로 마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재밌게. 네. 재미는 없을 거예요, 세무라.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아니 네. 영업에 자신 있으니 돈만 많이 벌면 됐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세금이란 걸 생각하지 못하면은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5년 동안 되게 꽤 자주 봤던 사이잖아요. 네. 꽤 자주 봤던 클라이언트 분들께 세금을 설명드려도 그게 이제 휘발성이 되게 강한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이제 굴려보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세무사가 얘기하는 거를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세금은 계속 운영하셔도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평소에 모르다가 연말 지나고 나서 얼마 정도 부가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와닿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면서 이야기해도 사실 이 부분들이 뭐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고요. 저는 사업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께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세금이 사업 운영하는데 중요도로 따지면 최소 20%다. 영업을 잘하고 사람을 잘 뽑고 매출이 잘 나오더라도 세금, 즉 20%에서 30%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느 정도는 기본 상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사업 운영하는데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없더라도 네.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중에 되면은 돈 내고 나면 다 알게 돼요. 그럼 어떤 부분 쪽에서 먼저 좀 진행해볼까요? 네. 개인 사업자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 주제들을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개인 사업자나 후에 나올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무사가 가지는 포지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뭐 당연히 듣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줄여줄 건데 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창업을 하셨을 때 간과하기 쉬운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특히 저는 오늘 재무제표 작성 되게 어려운 분야죠. 재무제표라 함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크게 이런 것들, 기업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요.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데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 아니에요?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배우고 의미를 모르고 산술적인 뭐 계산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뭐 재무제표 작성을 어떻게 하고 기술적인 얘기보다 재무제표의 의미, 말 그대로 의미와 이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야지 나중에 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처음 창업했을 때를 좀 가정을 해볼까요? 개인 사업자를 결정을 하죠, 보통은. 네. 그러면 어디다 낼 건지 임차 사무실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세무사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본인이 셀프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었죠? 옛날에는 사업자 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공인인증서 갖고 사업자 내면은 쇼핑몰 회원가입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세무서에서 전화도 안 와요. 뭐 할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네. 그만큼 많이 쉬워졌죠. 그게 업종마다 되게 다르기는 한데 사업자를 내는 게 특히 개인 사업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허가나 인가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다시 돌아가 보면 창업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볼까? 그럴 때 이제 보통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할 거다를 보통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고하기 전에 한번 전문가의 얘기는 한번 들어봄직한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사람들이 안 들고 바로 하나요? 네, 왜냐하면 내가 생활하는 지역, 내가 회사를 다니고 싶어 하는 지역은 여기다 라고 먼저 설정을 해놓고 부동산 물건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거기다 내버리죠.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권 과밀옥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또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감면 제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창업을 하면 세금적으로 유리했을지를 한번 고려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한테 조금의 상담 수수료나 아니면 무료로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사업자를 내버리면 이력이 남아버리는 거잖아요. 이력이 남기 전에 조금 더 컨설팅 개념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업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쇼핑몰을 열어도 그 안에는 업종 코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업종 코드를 어떻게 해야지만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들어가는 업종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그냥 세무서에서 설정해주는 코드와 표준산업 분류 코드 같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 과세라고 해서 실질로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에 맞는 업종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되게 좋은 거고. 저도 그렇지만 무턱대고 냈거든요. 요즘에 병폐 중에 하나가 공유 오피스. 네. 강남에 공유 오피스 내면 멋있어 보이잖아. 단칸방에 살 때도 있어 보이잖아. 맞습니다. 조그만 돈으로 너도 나도 다 강남에, 제가 그랬거든요. 네. 비상주로 강남에 내면 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냈는데, 세금 가면 하나도 못 받고, 강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대표님이 창업했을 때는 이런 제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 형태도 개인 사업자를 하더라도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법인 사업자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회사의 비전과 계획에 따라서 조금 사전 컨설팅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창업하기 전에 상담받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면은 그런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변에 그냥 네이버 지도에 세무사만 치더라도 진짜 수백 군데가 뜨잖아요. 변별력을 가지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시세로 보게 되면은 30분당 5만원, 뭐 30분당 10만원 이 정도의 상담료를 받고 초기 상담을 진행해 주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30분당 5만원, 뭐 1시간에 10만원이라고 하면은 그 투자 대비 세금 절감 금액은 그보다 더 훨씬 클 것 같아요. 그 10만원이 나중에 1000만원이 되고 1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법인이든 개인이든 내놓고 나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항상 내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뭐 너무 뭐 법무 해가지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예산은 사전 정도 낼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창업했을 때 그 돈을 지출하기 쉽진 않지만 나중에 사후적으로 생각하셨을 때는 그 돈은 굉장히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는 이제 기업 다녔잖아요. 기업 다니니까 항상 월급을 세금 빼고 받잖아요. 세금을 뭐 낸다는 걸 아예 생각을 못 했는데 연말정산 때 기분 연말정산 때 조금 돌려받거나 이 정도였는데 사업하게 되면은 의외로 많이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계획을 못 하고 있으면은 돈이 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돈이 세금으로 이미 나가 있고 나는 돈을 번데 왜 내 창고에 돈이 항상 없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나오죠.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나 B2C로 계속 결제 금액이 되게 많은 분들은 결제 횟수가 그런 분들은 제가 초기 상담 때 부가세 개념을 되게 자세히 드립니다. 사실 부가세라 함은 소비자한테 수취하지면 제 돈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국가에 내는 돈인데 사실 통장에 꽂히면 내 돈 같잖아요. 내 돈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장사 준비나 이런 것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아예 그런 걸 신경 못 쓰는 타입의 사업주 분들을 만나면 아예 통장 하나를 따로 개설을 해서 부가세 통장이라고 해서 10% 전체를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 금액의 한 3%에서 5% 정도는 넣어놓으세요. 한번 6개월만 해보세요라고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안 좋아하신 분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6개월, 1년 쌓였을 때 내가 부가세라는 개념이 아예 다른 통장으로 가버리니까 내 돈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고 세금 낼 때도 그 통장에서 내다 보니까 뭔가 돈을 모은 것 같은 기분. 그런 것들을 설명을 되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한 번에 있으면은 내가 부자 같거든요, 어느 순간. 맞아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건 세무사인 저도 그래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중요하다. 일단은 처음에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세팅할 때 컨설팅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통장을 부가세 관련된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 사업자 관련해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세무
재무 이쪽으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이제 초기 사업이야. 나는 초기 기업가고 이익이 안 나. 나는 어차피 손실이기 때문에 나는 뭐 세금 신고 이런 거는 낼 게 없는데 내가 뭘 신경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처음에 개인 사업자를 냈을 때 처음 1년간은 특수직종 제외하고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요. 복식부기 의무자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말 그대로 너는 초기 사업자니까 간편하게 장부 작성해 라고 하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안 나오고 한 장짜리 혹은 두 장짜리 그냥 간편장부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작성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세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니면 처음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대로 내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부의 중요성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첫 해부터 잘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지만 보통은 첫 해, 둘째 해 막 이렇게 하시면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쓰는 지출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장부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이익이 나더라도 이거를 써먹지 못합니다. 지나간 다음에 이익부터 세금이 잡히니까 손실은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개념인데요. 과거에 결손된 거를 소급해서 이익 났을 때 그거를 이제 까고 세금을 내는 부분들인데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장부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장부를 작성해서 본인이 꼼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비용 인정되는 범위나 아니면 조금 더 비용을 늘 수 있는 부분들을 간과하게 되면 손실을 더 내야지만 나중에 이익의 상세액 처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손실인데 은행 대출 때문에 이익을 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범위까지 이익을 낼지, 어느 부분까지 손실을 낼지를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길게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1, 2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세무사와 잘 협의해서 어떻게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해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만약에 당해 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그나마 좀 안전하다 이런 게 뭐 안전하다기보다는 수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금 많이 낸 거를 돌려달라고 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증빙을 그때 받지 못하고 몇 해가 지나고 그거를 경정청구를 했을 때는 부가세 공제는 안 돼요. 증빙 수치가 안 됐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안 되고 비용 처리를 어찌어찌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라는 것들이 붙거든요. 그런 가산세 리스크도 있고 또 세무서가 바라보기에는 이거 정말 사업상 비용 맞아? 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고 사후에 처리한다는 게 사업자도 되게 어려운 게 언제 어떤 돈을 지출했는지 일일이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빼먹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당해년도부터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제가 박세무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선배들 보면은 이제 나이 많으신 세무사님들을 하면은 그분은 내가 뭐 되냐고 물어보면은 일단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그거는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일단 안 돼. 또 두 번째가 여직원을 붙여줘요. 물어보면 이 사람이 자꾸 바뀌어. 여직원이 자꾸 바뀌고 내가 말한 거를 세무사가 한때까지 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 세무사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대표 세무사인데 내가 직접 컨택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거 하나랑 그 기장을 해주시는 분이 세무사야. 그래서 정말 신속하다. 그래서 잘 되시는 게 아닐까. 세무 자랑이지만 그래서 좀 성수동에도 있고 잘 되시는 게 아닐까. 말씀해주셨던 그런 문제점들, 세무사 사무실. 사실 업계에 어느 정도 좀 부끄러운 점이기도 합니다. 세무사들이 좀 거래처에 신경을 못 쓰는 점, 안 쓴다기보다는 못 쓴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거래처 관리하는 그 담당자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이슈, 이런 거는 사실 세무업계가 되게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직이 되게 쉬운 업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통적인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제가 이제 서울에 창업을 하면서 생각이 든 부분들은 이 구조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큰 혁신은 아니지만 고객들의 니즈와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고객이 생각하는 서비스대로 좀 맞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구조를 짜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천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젊은 세무사분들을 추천드리는 게 여러 가지 법규가 있잖아요. 뭐 코인도 있고 뭐 그런 스타트업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예전에 봤던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가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그거를
공부를 해서 알려주세요. 네. 항상 변하는 건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맨날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한 부분, 이런 분들이 필요한 이유가 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네, 뭐,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빠르게 진화하고 또 변화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맞춰 가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최신 세법을 반영을 해야 되고, 새로운 게 나오면 저희도 연구를 해서 지금 세법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법을 공부하고 그걸 적용시키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거 신박한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새는 트렌드는 그겁니다. 한 2, 3년 전부터는 고용증대 관련된 건데 노무사님도 많이들 얘기하시죠. 고용지원금뿐만 아니라 고용을 했을 때 세액공제되는 부분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통합고용 증대 세액공제라고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들을 다 합해가지고 조금 더 범위가 크게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업했을 때 이건 사실 몇 년 전부터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적용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 사업자는 뭔가 세액 감면, 공제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나는 뭐 기업도 아니고 나는 뭐 내가 그냥 고용했는데 뭐가 혜택이 있을까? 하여튼 다 사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은 골고루 잘 분포가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큰 법인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개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대기업들이나 뭐 이런 공공기관은 개인으로 가면은 약간 좀 하대하는 이런 게 있어요. 네. 니네가 뭐 개인인데 뭐 제대로 하겠어. 근데 세금 내는 건 똑같고 네, 오히려 더 많이 낼 때도 더 있고. 많이 내죠. 아니거든요. 똑같은 개인이지만 똑같은 법인, 사업체로 봐야 되는 사업체입니다. 거거든요. 네. 미리 셀프로 내가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대외적인 신뢰도라든지 외형으로 봤을 때 앞에 주식회사라는 게 중요한 업종들이 있어요. 언제 그러면 법인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건 업종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무턱대고 법인이 좋아하고 법인 전환을 하실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들을 세무사와 잘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 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프랜차이즈 할 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고 가능한 업종이고 그거에 따른 혜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한 가지 빠진 거 있으시면은. 대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개인 사업자 분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개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세무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사업자도 같이 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내가 단계별로 성장해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세금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컨설팅을 사전에 잘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개인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 법인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